나이가 들수록 믿을 것은 자식도 아닌 오직 직분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생 내 이름이 적힌 등기필증 한 장 가져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중도 똥한승보다 쉽게 집을 넓히고 재산을 불려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성공과 안정의 상징이며 재산을 늘릴 지위를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노후에는 경제적 안전망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도 성장기를 지나 저출산과 인구 감소로 인해 부동산 불패 신화가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살고 계신가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 현재의 집을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두고 많은 분이 귀촌을 해야 할지, 병원 가까운 곳에서 살아야 할지 고민하곤 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50에서 65세 중장년층 2,000명을 대상으로 노후 주거 계획을 물었을 때 절반은 지금 사는 집에 계속 머물겠다고 답했고 나머지 절반은 이사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정원이 있는 한적한 시골 생활을 꿈꾸고 또 어떤 이는 문화시설이 풍부한 도심 속 여유로운 생활을 원합니다. 이미 원하는 곳에서 살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이동을 고민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한 번쯤 이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노후에 편안하게 살 집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오늘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주거지를 고를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7가지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노후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최적의 마지막 집을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노후에 적합한 첫 번째 집의 조건은 최소 10평 미만의 집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60대 이후에는 자녀들이 독립하고 부부 또는 혼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무조건 작은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에 10평 미만의 집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실거 임대주택이나 오피스텔도 8에서 10평 규모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너무 좁은 집에서는 생활이 어렵습니다. 좁은 집이란 일반적으로 10평 미만을 의미합니다. 10평이라면 공간은 사람이 원하는 물건을 대체하고 정신적 안정감을 느끼기에 최소한의 조건이며 흔히 복지적 공간이라 불립니다. 따라서 노후에 가장 적합한 주거 형태는 18에서 20평대의 소형 평수입니다. 이러한 공간은 생활에 불편함이 없으면서도 기본적인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이곳에서는 자식이나 손주들이 와서 자고 가려면 큰 집이 더 좋지 않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 자식들이 찾아오더라도 대부분은 집에서 숙박하지 않고 식사만 함께한 후 각자의 스케줄을 순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대가 변한 만큼 기대치를 조정하고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들이 가끔씩 찾아와 하루 머물기를 기대하기보다 오롯이 나의 노후에 부담이 되지 않은 집을 선택하는 것이 후회 없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복지관 근처에서 거주하는 것입니다. 노후에는 어디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까요? 바로 복지관입니다. 그 이유는 복지관이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식사 해결도 가능합니다. 영양사가 관리하는 저렴한 식사가 제공되며 다양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복지관에서는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 외국 활동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라인 댄스, 사교 댄스, 오카리나 하모니카 등 악기 배우기, 외국어 학습, 미술 강좌, 치매 예방 강의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노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복지관에서는 노인 일자리까지 지원하며 시설 또한 국가의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받습니다. 전문가들이 수시로 방문해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기 때문에 노년기에 이러한 직결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복지관 외에는 찾기 힘듭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든 원하는 교육을 받고 원하는 곳에서 식사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복지관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에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복지관 근처에서 거주하면 단순히 복지 서비스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통해 고독감과 외로움을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대도시에서 멀어질수록 문화의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주를 고려할 때는 복지관이나 문화센터 등의 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잘 고려하면 보다 유익하고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한적한 전원주택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 조용한 자연 속에서 텃밭을 가꾸며 여유롭게 생활하고 싶다는 로망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원 생활의 현실은 이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전원 생활을 익힌 사람이라면 모를까, 도심에서 오랜 기간 살아온 사람이라면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정원, 마트 등 필수 기반 시설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벌레와 같은 불편 요소, 주택관리의 어려움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60대 이상이 가장 사모하는 거주 형태는 도심의 아파트로 응답률이 64.2%에 달합니다. 한적한 시골로 이사갔던 어르신들이 결국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은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차 소리가 듣고 싶어서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을 정도입니다. 결국 전원 생활이 기대했던 만큼 만족스럽지 않다는 뜻입니다. 노후에는 병원과 각종 편의시설이 가까워야 생활이 편리하고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건강할 때는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기쁨일 수 있지만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거동이 불편해지면 전원주택이 오히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75세 이후에는 병원에 자주 방문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결국 도시로 다시 이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자신이 있고 조용한 자연 속 생활을 원한다면 도심에서 1시간 이내의 근저성 전원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필요할 때 도심의 의료의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조건은 정원이 30분 이내에 있는 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원은 가까울수록 좋지만 특히 30분 이내 거리를 강조하는 이유는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최적의 접근 시간이 30분 이내이기 때문입니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70대 이후에는 질병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특히 만성질환 관리나 정기검진을 고려하면 정원의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꼽힙니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서도 60대 이상이 노후 거주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정원과의 접근성을 꼽았습니다. 따라서 노후 주거지를 선택할 때는 의료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원이 가까운 곳에 있으면 정기적인 건강관리는 물론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응급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더욱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의료시설이 가까운 곳이 가장 선호도가 높습니다. 젊을 때는 건강하더라도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기 마련이며 병원에 찾는 일이 잦아집니다. 그러나 고령자들은 스스로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고 운전을 지속하기도 어려워집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자녀에게 부탁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으므로 큰 병원과 인접한 곳에서 거주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50에서 60대에는 자연환경이나 문화시설 등의 요소를 우선 고려해도 괜찮지만 70대 이상이라면 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의료시설이 가까울수록 건강 이상이 생겼을 때 빠르게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노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조건은 근처에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는 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65세 이상 시니어들의 야외 활동 참여율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노년기에는 실현적 여유가 많아지면서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이 가능한 공원이나 산책로가 가까운 주거지가 큰 장점이 됩니다. 노후 건강을 위해 걷기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집 근처에 걷기 좋은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운동을 생활화할 수 있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산책을 꾸준히 하면 혈당 수치가 낮아져 당뇨병 예방에 효과적이며 관절과 뼈가 더욱 건강해져 골절이나 혈관 질환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매일 30분씩만 걸어도 신체에 활력을 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우울증 예방과 스트레스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 증진과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산책로가 가까운 주거지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6번째 조건은 자녀와 함께 살아야 한다면 같은 집이 아닌 근처에 사는 것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와 함께 살고 싶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동거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는 사별을 경험한 후 집을 옮기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사별 후에는 수십 년을 함께한 집이 갑자기 공허하고 외롭게 느껴질 수 있으며 심리적인 안정감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혼자 남게 되면 집이 너무 크고 관리가 어려운 부담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 자녀와 동거하는 것보다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살면 생활 방식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지만 근처에 거주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서도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자신의 생활 리듬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리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주거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집을 줄이거나 자녀들이 가까이 있는 곳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면 주거비와 식비 부담이 줄어들고 외로움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지만 사위나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오는 새로운 스트레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대 간 생활 방식이 다르고 서로의 공간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녀와 함께 살아야 한다면 한 집에서 동거하기보다는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손주가 어릴 때는 육아를 돕거나 성장을 지켜보며 삶의 활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와의 적절한 거리 유지는 노후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보다 현명하게 지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7번째 조건은 대중교통이 잘 갖춰져 있는 곳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이동이 불편해지고 장거리 외출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중교통이 잘 발달한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면 생활 반경이 좁아지고 외출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병원에 갈 때마다 자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혼자서도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접근성이 필수적입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 및 사회적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싶다면 교통 여건은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본인의 소비 성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습관이 있다면 마트나 편의점이 가까워도 일부러 버스를 타고 시장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이후에는 사소한 돈이라도 절약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트, 병원 등 자주 가는 장소가 도보로 이동 가능한지, 그렇지 않다면 대중교통이 편리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방문하기에도 부담이 없는 곳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자녀들은 본인 생활이 바빠 부모를 자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계신 곳이 너무 멀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라면 방문 횟수는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망이 잘 갖춰진 곳에 거주하는 것이 노후 생활의 편리함과 가족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8번째 조건은 유지 비용을 철저히 따져보는 것입니다. 노후 거주지를 선택할 때 비용은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은퇴 후 소득은 줄어들지만 의료비와 생활비 등 돈을 써야 할 곳은 여전히 많습니다. 따라서 거주 지역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거 이점을 결정할 때도 유지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물가가 너무 높은 지역이나 관리비 부담이 큰 주상복합 아파트, 혹은 청소나 유지 보수가 어려운 주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노후에 집을 매각할 경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나이가 들어 돌봄시설에 입소해야 할 경우 주택을 매각한 돈으로 비용을 충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는 넓은 집이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노후에는 관리가 힘들어지고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하게 집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노후를 고려한 주거지로 이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비용 문제로 고려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은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재산이 대부분 집에 묶여 있는 경우 생활비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공공임대주택을 선택해 주거비를 절감하고 남은 자산을 생활비로 활용하는 것이 더욱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주거 환경이 중요한 이유. 현재 일부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독사 문제로 큰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한 아파트 단지는 지난 12년 동안 단 한 건이 고독사도 발생하지 않아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에는 약 4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소모임이 180여 개나 존재합니다. 꽃꽂이, 설리 등 취미 모임, 다양한 행사와 문화활동, 주민들이 직접 관리하는 자치 시스템. 이러한 구조 덕분에 1년 내내 다양한 행사와 교류가 이어지며 노년층에게는 실권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주민 간 인적 네트워크가 촘촘하게 형성되어 서로의 일상을 돌봐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나이가 들면 단순히 조용한 곳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며 서로 돌봐줄 수 있는 환경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덩그러니 한적한 전원주택을 선택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전원 생활을 꼭 해보고 싶다면 주택을 구매하거나 짓기 전에 먼저 월세로 거주해보며 적응할 수 있는지 경험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현실적인 어려움을 미리 파악하고 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8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보다 현명하고 만족스러운 노후 주거지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노후 전문가들도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땅이나 집에 큰돈을 묶어두지 않고 먼저 전원 생활을 경험해본 후 필요하면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유연한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가장 이상적인 노후 주거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 이동이 구간이 적고 생활 반경을 넓힐 수 있음. 공기 등 주변 환경이 쾌적한 곳,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음. 24시간 의료 지원 시스템이 갖춰진 곳, 위급 상황에 즉시 대응 가능. 하지만 이 모든 요소들은 참고 사안일 뿐, 노후 주거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우선순위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 거주지를 결정할 때는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생활을 원하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닌 나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 후회 없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멋진 노년을 스스로 설계하고 행복하게 꾸려나가시길 응원합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